2020년 8월 13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교민이 빈민가 아이들에게 급식 봉사하는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빠라냐케에서 MBCA 국제학교를 운영 중에 있는 노준환 이사장은 매일 빠라냐케 주변에 있는 빈민가를 찾아다니면서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준환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봉쇄가 시작된 3월부터 봉사를 시작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스크도 전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지만 아이들은 단지 하루하루 배고픔을 잊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구제를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한국인이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러시아 백신의 3상 임상 실험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식품의약청은 질병이나 질환이 있는 300에서 3,000명의 지원자를 모집하며 목적은 부작용의 효능과 모니터링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험 후 러시아 백신이 필리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FDA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년 3월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내년 5월 1일까지 러시아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헤리루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장관들에게 현재 MECQ가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 전파율이 높은 지역을 가진 지방정부에 더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기관 간 태스크포스팀이 밝혔습니다. 각 장관들은 배정된 시 또는 지방의 보건 시스템 성능, 중환자 치료 능력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감시, 격리 및 치료 프로토콜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9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역개발 및 안보를 위한 내각 책임제 배정과 이전 코라존 아퀴노 및 라모스 대통령 시절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헤리루크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17일 수도권 및 인근 지역에 대한 검역 규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제 4,444명에 이어 오늘 4,002명이 발생하여 필리핀 확진자 숫자는 총 14만 7,52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 2,445명이 증가했으며 라구나 319명, 세부 212명, 리잘 142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어제 91곳에서 2곳 증가한 93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 중 수도권에서 2,077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인근인 깔라바라존에서 609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14일 이내 발생자는 어제 3,294명에 이어 오늘도 3,304명으로 어제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23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2,42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8월 사망자는 13명이었으며 7월에 6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3월에 1명, 4월에 2명, 6월에 1명, 7월과 8월에 각각 3명이 사망했습니다. 회복은 오늘 1,403명이 회복 증가하여 전염병으로부터 회복된 숫자는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까지 검사를 받은 인원은 174만 7,938명으로 어제 24,914명에 비해 감소한 2만 1,786명이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가 인증한 실험실은 PCR 검사소가 79개, 젠 엑스퍼트 실험실 26곳으로 총 실험실은 105개였습니다. 필리핀 인구개발위원회와 필리핀 입법자 인구개발위원회는 국제 청소년의 날을 맞아 의회는 10대 임신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필리핀은 15세에서 19세 사이의 필리핀 여성 10%가 이미 적어도 한 번은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보고되지 않은 강간 및 근친 상간 사건이 있기 때문에 10대 임신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구개발위원회는 지난 6월 2020년 태어날 200만 명 중 21만 4천 명이 계획되지 않은 출산일 수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재택근무 정책이 시행되어 부부간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보건부는 안면 보호구에 대한 권장 소비자 가격을 26페소에서 50페소로 설정했습니다. 보건부는 안면 보호구는 투명한 플라스틱 또는 아세테이트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며 가시성을 제공해야 하고 조절 가능한 밴드, 얼굴 전체를 덮는 범위, 세척이 쉽고 소독을 할 수 있으며 재사용이 가능한 견고한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고 기술 사양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사야 및 민다나오 지방의 유통 비용은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10%의 추가 비용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보건부는 안면 보호구는 안면 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스크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8월 18일 이후 M20Q가 해제되어 GCQ로 돌아간다 해도 중앙정부는 이제 지방정부 전체 지역이 아닌 더 작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세분화된 봉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정부가 M20Q를 해제하는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대응에 현재 실행 중인 전략이 고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메트로 마닐라나 다른 지역에서 격리를 추진하고 확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다른 질병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려고 할 때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연합회인 메트로 마닐라 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할 경우 8월 18일 이후 덜 엄격한 지역사회 검역 GCQ로 다시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MC 위원장 겸 파라냐케시 올레 바레즈 시장은 M20Q가 재개된 후 파라냐케시에서 확진자의 숫자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MC 위원장은 메트로 마닐라 시장들이 신흥 감염증에 대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에 메트로 마닐라의 지휘에 관한 권고를 작성하기 전에 최종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식시가 예약을 통한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검사장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고지했습니다. 무료 항체 검사는 파식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담병원인 파식 칠드런 하스피탈에서 진행되며 창구는 30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거대 금융그룹인 메이뱅크에 따르면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8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실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동시장 견제와 회복이라는 아세안 경제보고서에 필리핀은 18.5%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태국 15.9%, 말레이시아 6.5%, 인도네시아 5.9%, 싱가포르 4%, 베트남 3.6%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6개국의 실업률은 8.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률이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약 4에서 6분기가 소요되는 금융위기에 비해 더 느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자리 회복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가장 빠르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느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0월 인도 예정인 미사일 프리킷 BRP 호세 리자의 자매선인 BRP 안토니오 루나가 1월 또는 2월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군은 내년 1월 인도 예정이지만 계약 당시 인도일인 2021년 3월에 비해서는 빠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두 척의 호위함을 수주했으며 올해 5월 1번함 호세 리자람이 필리핀에 인도되었습니다. 2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은 길이 107m, 너비 14m로 최대 속력은 25노트로 45,000해리 이상 긴 항속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필리핀 해군이 12일 첫 번째 해군 대 해군 회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처하는 모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구주만 대령과 한국 해군 국제협력부장인 이한동 대령이 화상을 통한 회의에서 전염병을 방어하기 위해 양국 해군 간의 모범 사례 공유에 초점을 맞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019년 서명한 TOR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TOR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해 경련으로 진행됩니다. 필리핀 식품의약청이 중국에서 생산된 연화 청원 캡슐에 대해 필리핀에서 지난 7일 승인했으며
이제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 판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화 청원 캡슐은 중국에서 경증 및 중등도 사례에 대해 승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 최고의 한의학 제조업체인 북경 일영 제약회사가 생산한 중국 약에 대한 FDA 승인을 환영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연화 청원 캡슐은 홍콩, 마카오,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식품의약청은 필리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한의약으로 승인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권장 소비자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격리 조치를 부과하기 시작한 3월 9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새로 발표된 권장 소비자 가격은 돼지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3월에 230페소에서 250페소로 인상되었으며 닭고기는 킬로그램당 130페소로 판매해야 합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을 위반하면 5,000페소에서 100만 페소의 벌금과 함께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M-ECQ가 해제되면 900개 이상의 지프니 노선이 추가로 허용될 것이라고 육상 교통 프랜차이저 및 규제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추가로 허용되는 구간은 특별 허가 없이 승객을 운송할 수 있지만 기관은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QR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8월 15일 이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면보호구의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세부퍼시픽 항공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반기 200%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퍼시픽 항공사는 상반기 91억 4,100만 페소의 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71억 4,500만 페소의 이익에서 227.9% 감소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지했습니다. 중국, 홍콩, 마카오, 한국행, 항공편 취소 등 각종 여행 제한 조치에 따라 상반기 매출도 61.2% 감소했습니다. 세부퍼시픽 항공은 항공편 감소로 인해 승객 수도 지난해 1,120만 명에서 450만 명으로 60.1% 급락했으며 800명 이상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주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정유시설인 필리피나스 쉘이 13일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62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쉘 정유공장은 하루 110만 배럴을 정유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필리핀에는 쉘 정유공장 외에도 바타한 지방에서 페트론에서 운영하는 하루 180만 배럴의 정유공장이 있으나 페트론 정유공장도 지난 5월부터 회사 수익성 악화로 인해 유지보수를 위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닐라 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따른 비대면 수업을 위해 다음 주 학생과 교사들에게 모바일 장치와 심카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닐라 시는 교사용 포켓, 와이파이가 장치가 되어 있는 노트북 11,000대와 학생용 태블릿 13만 6,950대를 구입하는 데 10억 페소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10GB의 28만 6천 개의 심카드를 배포합니다. 교육부 기준으로 계약은 8월 24일 시작합니다. 산토 토마스 대학교 즉 UST는 내년도 입학시험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입학 지원자는 입학시험 대신 UST 대학교의 입학 등급을 통과해야 합니다. 입학 등급은 지원자의 학업 성적 및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점수가 포함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필리핀의 400만 명의 학생들이 다음 학년도에 등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필리핀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8월 11일까지 교육부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2,307만 8,394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 대비 83.1%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등록률은 지난해보다 적은 280만 명만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편 상원 청문회에서 학생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낙제 점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농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탁구 국가대표팀에게 유니폼과 훈련복, 탁구용품을 후원했습니다. 필리핀 탁구 대표팀은 1989년 도르트문트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인
권미숙 감독이 지휘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은 보람 할렐루야 탁구단의 이정욱 코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정욱 코치는 지난 2003년 농심 탁구단 내에 입단하여 실업선수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필리핀 탁구 대표팀은 권미숙 감독의 지도로 지난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 첫 진출했으나 협회 지원이나 훈련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오늘 필리핀 북부 바타네스주에서 오전 6시 32분 진도 5.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바타네스 삽탕 마을에서 약 49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4km였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타네스는 지난해 7월 27일 진도 5.9의 지진이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84페소로 어제보다 0.1페소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4원 39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25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동해안에서 오늘 오전 4시에 제7호 태풍 히고스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태풍 히고스는 필리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히고스 태풍은 내일 아침에 필리핀 동북쪽 545km까지 이동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2분, 일몰은 6시 19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